정부에서 주민자치 업무와 자치분권을 담당하고 있는 자치분권 담당 허정선입니다. 여러분, 그 공동체 인력 지원가로 선발 오르되신 거죠? 네, 축하드립니다. 저희가 읍면동 단위에 주민자치 대표 기구라고 할 수 있는 주민자치회가 이제 원래는 읍면동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도 있고 지금 이제 읍면동에 주민자치회로 된 데도 있고 공존하고 있습니다. 한 동에는 공존 안 하지만 우리 동네 전체로 보면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가 지금 공존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민자치위원회는 이제 자치 기능이 조금 덜한 자문 기능하는 위원회고 이러는 위원회고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이제 모임이라는 차원에서 회라고 이름이 지어지는데 주민자치 기능이 더 강화된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제 방향은 주민자치 기능이 더 강화된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활동하시게 되는 것도 읍면동 단위에 공동체를 이제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데 읍면동 단위에 내려가시면 주민 조직들이 워낙 많은데 그 중에서 주민자치회가 그 대표기구로서 각 공동체와 협력도 하고 그런 역할을 이제 좀 더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아마 지원을 하실 것 같은데 저희도 우리 읍면동 주민자치회 발전을 위해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주민자치회 기능과 제도 이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주민자치 개요, 주민자치회 개요, 주민자치 사업 현황, 주민자치 우수 사례 순입니다. 주민자치와 관련된 용어입니다. 주민자치는 지역 주민이 주체가 되어서 지방의 공공사무를 결정하고 처리하는 주민 참여에 중점을 두는 제도를 뜻합니다. 비슷한 용어로는 생활자치, 마을자치, 동네자치가 있습니다. 읍면동에 보시면 읍면동 사무소 이름이 지금 바뀌어서 행정복지센터나 뭐 주민센터 이렇게 이름이 물려있을 텐데 거기에 이제 주로 이제 보면 주민자치센터가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읍면 사무소나 동주민센터 유휴 공간 등의 주민자치 기능 및 주민의 문화, 복지, 편익 기능을 수행하도록 설치된 시설입니다. 주로 아마 주민자치 프로그램 같은 걸 혹시 이용을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이제 약간 문화나 복지 여러 가지 여가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기능을 그 주민자치센터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을 자문하기 위해서 읍면동의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의 심의 결정을 위해서 읍면동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밑에 주민자치회는 풀뿌리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해서 읍면동 단위로 설치 운영되는 주민참여기구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랑 주민자치회랑 큰 차이는 아마 주민총회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주민총회 등 주민자치 업무,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 수탁 업무, 읍면동 행정기능 중에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협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능을 합니다. 주민자치의 필요성입니다. 주민자치가 이제 많이 말씀도 많이 들으셨을 거고 그래서 아마 공동체 협력 지원가분들 역할도 더 필요하기 때문에 작년에 이제 새로 생기고 올해도 하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자치는 계속 확대된 그런 중입니다. 그 여러 가지 지역 사회 문제들이 워낙 많이 생기기 때문에 문제 해결을 정부에서만 전담할 수 없고 그 주민분들이 지방자치 직접 참여해서 지역 문제 해결하겠다는 이제 수요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실제로 우리 지역을 잘 아는 분들이 우리 지역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다. 그런 수요가 증대되기 때문에 주민자치 확대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정부에서도 주요 국정과제로 주민자치 확대를 선정했습니다. 그 이제 국정과제 내용은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 참여의 실질화입니다.
그다음에 주민자치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정책 수립과 집행이 가능한데 기본적으로 중앙집권적 획일적인 정책의 단계를 극복을 위해서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정책 수립을 위한 주민자치가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주민의 참여와 공동의사결정으로 공동체 의식이 함양됩니다. 개인화 이기주의가 심화되는 사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주민자치의 기능입니다. 주민자치는 이제 지역 문제를 토론하고, 그다음에 지역 마을 계획도 수립하고, 주민총회를 거쳐서 의제를 발굴해서 해결해 나가는 그런 과정인데, 마을 환경도 바꾸고 자율 방제 활동도 합니다. 문화 여가 기능은 지역 문화 행사와 전시회, 생활체육 그런 분야에 또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건강 증진과 문화 마을 홍보, 지역복지 기능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회의장을 이제 그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데 회의장을 제공하거나 알뜰 회장을 운영하거나 그다음에 주민교육, 평생교육, 교육강좌 등 주민교육을 기능하고 내 집 앞 청소하기, 불우이웃 돕기 등 지역사회 지원 기능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의 개요입니다. 주민자치회. 법적인 근거는 지금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이 법에 27조에서 29조까지 이렇게 근거가 규정되어 있는데 보시면 풀뿌리 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보양을 위하여 읍면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풀 수 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 장관은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참고하기 위하여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상은 실제로 행안부에서 시범 운영을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12월에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이 되었는데 실제로는 이런 주민자치에 관련된 거는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둬야 된다 해서 정부 개정안에 실제로 정부 초안에는 주민자치의 규정이 이제 거기로 지방자치법에 개정안에 들어있었는데 심의하는 과정에서 아직까지는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가 명확하게 그 역할을 구분하기가 어렵다. 그러면서 시범 행안부에서 계속 시범 운영을 2013년부터 했거든요. 해왔는데 그 성과가 무엇이냐 이런 식으로 사실 이제 많은 문제가 좀 제기되면서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 해서 이제 그 개정안에는 빠졌거든요. 그래서 지방자치법에는 아직 담겨 있지 않고 지금 분권법에 담겨 있습니다. 시범 운영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전국의 이제 시군구에서 시범 운영 신청을 하면 이렇게 선정해서 거기서 이제 주민자치를 구성하고 그렇게 해왔고 우리 도에는 작년 6월까지 시범 선정을 해서 총 전국에 626개가 시범 선정은 됐고 우리 도내에는 48개 읍면동이 선정됐습니다. 근데 이제 시범 선정으로 한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밑에 보시면 시군 주민자치 운영 도래가 또 있기 때문에 먼저 주민자치를 구성하겠다는 기호가 있으면 읍면동에서 일단 구성을 하고 4, 5선도 행안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의 설치 과정입니다. 주민자치의 시범 실시 및 전환 과정인데 말씀드린 대로 시범 실시 행안부에서 시범 실시 지역을 먼저 선정해서 전환하는 경우와 먼저 지역에서 주민자치로 전환하고 나서 4, 5선도 가능합니다. 보시면 절차는 시범 실시 행안부에서 시범 실시 지역을 조사하면 희망하는 읍면동에서 지원을 통해서 신청합니다. 그러면 행안부가 그런 기준을 마련해서 선정을 하고 그러면 이제 지구에서는 도래가 필요하니까 도래를 개정하고 그다음에 주민자치회 위원을 모집합니다. 그리고 교육 필수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육을 하고 위원을 공개 추첨을 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주민자치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자치 계획도 수립하고 주민총회를 거쳐서 이제 의제를 또 결정하고 그다음에 자치 계획 결정을 해서
여기 예산이 필요한 사업 같으면 행정기관과 협의를 해서 실제로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이제 논의를 하고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읍면동에 주민자치위원회랑 주민자치회가 동시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는 거라서 주민자치회로 전환할 때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이나 재산 등을 승계할 수 있습니다. 밑에 이제 4호 승인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렸고, 실제로 시군의 조례 제정을 해서 위원을 구성하고, 행안부가 이제 이런 지역조사, 시범 선정 계획이 내려오면 그때 조례를 맞춰서 4호 승인을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행안부가 작년에 워낙 코로나가 심해서 주민총회도 거쳐야 되고 하다 보니까 시범 선정을 상반기까지만 했었고, 하반기는 실제 안 했고, 근데 올해는 이제 그렇게 반기별로 나눠서 하다 보니 이제 조금 불편하다 해서 올해부터는 월별 시범 실시 신청을 받아서 선정 thực hiện 할 예정입니다. 주민자치회 구성 운영 절차입니다. 주민자치회를 구성하려면 이제 순서에 따라서 하게 되는데요. 사전 준비는 설문조사, 그다음에 주민 설명회, 그리고 공직자 직무 교육과 행재적인 지원 계획 수립, 지방의회나 직능단체 등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조례 재개정 준비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되면 위원을 모집해야 되니까 위원 오프라인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위원님들을 그러면 이제 또 필수 교육을 조례로 시군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대체로 6시간의 필수 교육을 받기로 하거든요. 주민자치회 위원이 된다 하면 그래서 주민자치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그 다음에 위원 선정 기본교육 이수를 한 사람을 대상으로 공개 추천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위원을 위촉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운영은 자치구역 운영 내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내규를 마련하고 그 다음에 임원진도 제출하고 자치계획에 참여할 주민모집, 워크숍 지역 자원조사 이렇게 분과도 구성하고 그다음 마을 자원을 조사해서 마을 의제도 발굴하고 그래서 자치계획을 수립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정보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주민총회를 거쳐서 자치계획이 이제 정해지면 이 주민총회 과정은 주민 홍보를 사전 설명에 이러이러한 안건에 대해서 하겠다는 사전 설명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현장 투표도 하고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협의는 행정협의와 협의 부분인데 자치계획의 세부 사업들, 세부 실행 방안을 서로 논의하고 계속 토론과 논의를 거쳐서 확정을 짓고 거기에 따라 이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그렇게 사업을 마을 의제에서 총회에서 결정된 그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민참여 예산으로 신청을 합니다. 그런 절차를 거쳐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보조사업이나 만약 예산이 되면 보조사업, 공모사업, 행정발전, 민간위탁 등 시행할 때 그것들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주민자치회가. 완료는 사업성과 등 평가, 주민자치회 보고 절차를 거칩니다. 주민자치회 위원입니다. 자격과 선정 요건입니다. 행안부에서 표준조례안을 마련해서 시군에 이제 조례를 제정했는데 각 시군마다 조금씩 차이는 날 수 있습니다. 이제 표준조례안 기준으로 자격을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위원은 정수는 최소 30명 이상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제 만 18세 이상 선거권에 맞춰서 만 18세 이상 가능한 걸로 했고 그다음에 해당 읍면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영주의 세격 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읍면동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등재된 사람, 다음 해당 읍면동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사업장 공사를 하시는 분, 해당 읍면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단체 임직원이 자격이 되겠습니다.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한데 또 연임 불가하다고 하는데도 아마 있을 겁니다. 시군마다 조금씩 조례 제정하는 과정에서 이제 논의를 거쳐서 한 거라서 그 경우는 모수명예직입니다. 주민자치회 위원 공모 선정 조건은 시장 군수가 인정하는 주민조치 교육 과정 6시간을 이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위원 구성할 때는 특정 성별이 총원 60% 이하가 되도록 사실 하는데
군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그런 게 어렵더라고요. 규정은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남녀 비율이 좀 안 맞는 경우도 많거든요. 주민총회입니다. 주민총회 운영은 이제 연 1회 이상 개최하도록 되어 있고 필요시에 주민자치회 예결에 따라서 개최 횟수는 조정이 가능합니다. 참석 주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결정이 됩니다. 그 안건은 주민자치회 활동 평가를 하거나 업연동 행정사무에 대한 의견 제시, 금연동의 다음 연도 자치계획안, 금연동에 배정된 주민참여 예산에 대한 편성안, 지역 현황과 주민자치 민간 협력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경남도의 주민자치 현황입니다. 우리 도내에는 305개 업연동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거나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됐거나 그렇기 때문에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지 않은 상태로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는 217개, 그 다음에 주민자치회는 88개 전환됐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는 이제 프로그램 운영하고 하는 그거는 305개 없는 동에 다 설치, 4군데는 장소가 없거나 프로그램 운영 수요가 없다는 이런 4개 없는 동이 있어서 301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의 운영을 도래가 필요한데 우리 도내 전 시군이 작년에 최종 도래가 우리 시군이 도래 재정을 완료해서 전 시군이 도래가 재정이 완료됐습니다. 이건 이제 2월 말 기준입니다. 주민자치의 전환 여건입니다. 전환이 필요하고 많은 수요도 있긴 하지만 실제로 이제 주민자치의 인식과 전환 수요 등이 편차가 큰 편입니다. 이 시공간에 이제 올해 2월 말 기준으로 총 88개가 전환이 됐는데 보시면 창원이 전업면도 55개가 다 전환이 됐고 자료랑 처음 자료 만들고 나서 조금 수정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모니터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창원은 55개 다 됐고 진주 3곳, 통영 1곳, 밀양 3곳, 거제 5곳, 의령 함안가 1개, 창녕 2개, 고성 5개, 하동 하나, 거창 11개. 거창이 12개 업연동인데 이제 1개를 두고는 다 완료가 됐습니다. 안 될 때도 있네요. 근데 하나도 안 될 때도 있는 거예요. 하나가 안 됐습니다. 예, 맞습니다. 여기 없는 데는 다 주민자치위원회입니다. 김해 같은 경우에는 김해는 아직 선생님 폭력적으로 다 자체로 변한 거 아니에요? 네, 폭력적으로는 맞는데 이제 보시면 저희가 뭐 강제적으로 사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분위기는 학생 분위기가 맞는데 약간 좀 편차가 큰 편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적혀 있는 대로 창원이랑 거창은 2013년부터 그때 행안부에서 시범 선정한 게 2013년부터인데 그때 최초로 이제 1개씩 시범 선정을 해가지고 그걸 시작으로 비교적 좀 다른 시범보다는 활발한 편이었어요. 주민의 자발적 진화 요구가 강한 편이었고 그래서 창원시는 올해 1월 1일부로 이제 위원이 다 구성됐기 때문에 올 1월자로 전체 전환이 완료된 거고 거창군은 12개 조민들 중에 11개가 전환이 완료됐고 그제 고성은 이제 작년까지 5개씩 전환이 완료된 상태인데 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에 사실 뭐 전환 계획을 하다 보면 곧 다 할 것처럼 사실 계획이 올라오는데 막상 이제 위원들을 모집해보려고 하면 사실 쉽지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또 계획이 이제 조금씩 바뀌는데 그제 같은 경우도 원래는 올해 전체 전환 목표라고 받았던 것 같은데 다시 확인해 보니까 12개 이제 전환 18개 중에서 12개를 전환하겠다 이렇게 목표를 갖고 있고 도성군도 2023년까지는 14명 전체를 지금 5개가 완료됐는데 공개를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군은 대체로 이제 시범 선정에 한 4개소를 시범 선정을 보고 그 성과를 보고 단계적으로 전환을 하겠다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건이
19년부터 우리 도내 같은 경우는 지원 실시 조례가 제정되기 시작하고 주민자치회로 전환 수요가 점차 확산되고 있으나 주민자치회 지금 전환 초기 단계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로 존치하는 경우와 주민자치회로 전환한 이후의 변화에 대한 체감도가 사실은 이제 높지 않아서 주민자치회 전환이 이제 활발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범적으로 선정된 곳이 좀 잘 되어야 그걸 인근에서 보고 또 전환을 하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 주민 요구, 근데 이게 전환이 뭐 한 곳에서 이렇게 하고자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지역 주민 요구가 있어야 되고 행정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뭐 시군이나 읍면동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지자체장의 의지가 모두 필요한 사항입니다. 주민 행정기관 뭐 단체장 아니 자치단체장 이런 분들이 다 이제 같이 의지가 있어야 사실은 되는 상황이다 보니 저희가 강제적으로 전환을 할 수는 없고 주민자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그다음에 이제 모험 사례도 이렇게 좀 창출해서 전파를 함으로써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점차적으로 전환을 해 나가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활성화 방안입니다. 우리 도의 이제 주민자치 그 업무를 우리 또 사회혁신단 공동체 협력 지원과 그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는 사회혁신 추진단인데 그 사회혁신 추진단과 진짜 많이 협업을 하고 있는데 일단 방향은 사회혁신 관점의 주민자치의 전환 추진입니다. 사회혁신 관점이라고 하면 이제 각종 사회혁신 추진단에서 지역 공동체 업무를 총괄을 하고 있는데 공동체 활동 경험이 많은 사회활동가분들이 우리 주민자치에 들어와서 이게 각 지역의 단체들과도 좀 많이 협력하고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이렇게 계시는 이들과 같은 공동체 협력 지원과가 이제 주축이 된 주민자치 지원단을 구성해서 주민자치의 초기니까 단계별로 컨설팅이나 이제 이런 거를 좀 교육이나 이런 걸 지원할 그럴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는 시군 참여 예산으로 많이 지원이 되는 게 맞습니다만 우리 도에서도 또 사회혁신 추진단에서 주민 참여 예산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주민자치형 주민 참여 예산이라고 해서 이게 올해 새로 만들어진 그런 내년 예산입니다. 내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처음으로 시도를 하는 건데 2022년 주민자치형 주민참여 예산을 새로 이제 만들어서 시군의 주민자치회가 잘 전환이 되고 활성화되고 있는데 조금 더 금액을 많이 배정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앞둔 읍면동을 또 대상으로 우리가 이제 찾아가는 주민자치 기본 교육과 그다음에 주민참여 예산 사업 발굴을 하는데 그런 것도 FT나 이런 것들 활용해가지고 교육을 좀 시키는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이제 찾아가는 자치분권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그다음에 이제 공무원과 위원들 역량 강화를 할 수 있도록 교육도 하고 인증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워크숍도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민자치 관련해서 박람회는 매년 개최를 합니다. 매년 개최를 하는데 이제 그전에는 그 우수 동아리 주민자치 센터 프로그램을 가지고 동아리가 형성되면 거기서 이제 우수하게 활동한 거를 견인을 해서 우수 동아리 발표회를 계속 왔는데 이제 2019년부터 주민자치 박람회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랬는데 이제 2019년도에 첫 해 고성에서 했고 이제 작년에도 이어서 해야 되는데 코로나 상황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못하니까 온라인으로 했습니다. 올해도 이제 상황에 따라서 가급적이면 이제 코로나 상황이 좀 진정되면 오프라인으로도 할 계획이 있는데 상황이 또 안 된다면 온라인으로라도 개최를 해서 우수 사례도 서로 공유하고 화합의장이 마련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대로 주민자치의 전환 초기 단계이다 보니까 우수 사례가 나와야 그거를 발굴해서
여러 주민자치위원회에 이제 홍보도 하고 하면 전환 확대하는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민자치위원 소통창구로 우리도 주민자치 공식 밴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밴드를 통해서 이런 사업도 소개하고 주민자치 상황을 수시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을 전체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로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를 비교하는 표입니다. 보시면 근거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공권법에 있고 각 시군별 조례에 주민자치회는 되어 있고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위원회가 직접적으로 나오는 건 아니고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 업무가 지방자치 지도 시군구 업무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 따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조례에 따라서. 주요 기능은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자치계획 수립 등 주민자치 업무, 읍면동에서 협의를 하는 협의 업무, 읍면동에서 이걸 좀 맡아서 해주세요 한 수탁 업무를 수행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주요 기능이 주민자치센터 운영 심의입니다. 그다음에 문화복지 편입 기능에 주로 치우쳐 있고, 그다음에 읍면동 행정 업무에 대한 자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선출 방식도 조금 차이가 있는데 큰 차이는 공개 추측입니다. 주민자치회는 참여 희망 주민을 공개 모집을 하고 그걸 공개 추첨을 통해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6시간 주민자치 관련 교육이 필수이고 그에 이제 추첨을 하지만 공개 모집을 하지만 일부 비율은 시도마다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주민공동조직 등에서 추천을 일부 받습니다. 위원회 같은 경우는 각 급기관 단체 추천 및 공개 모집을 하고 이제 신청자 중에서 이거 추천이 아니고 공개 모집을 하고 신청자 중에서 읍면농장이 선출을 합니다. 위원도 이쪽 하는 것도 주민자치회는 시장군수가 하고 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농장이 합니다. 재원 조달은 주민자치회는 이제 회비나 위탁사업 수입 사용료 등 자치 재원 기부금 등 비율이 다양한 편이고 주민자치위원회는 지원금이나 운영 프로그램 수강료 등 별도 자치 지원은 없습니다. 자치단체와의 관계는 읍면동과 주민자치회는 읍면동과 협력 관계이고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로 읍면동 행정주도로 운영되는 그런 관계입니다. 조금씩 차이가 좀 있구나. 그 다음에 이제 우리도 주민자치 사업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군별로 지원되는 사업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먼저 주민자치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주민자치 먼저 찾아가는 자치분권 아카데미입니다. 이거는 이제 매년 저희가 상반기로 나누어서 실시를 하는데 상반기에는 3월부터 5월까지 운영을 합니다. 하반기는 10월, 12월 예정이고 이제 장소는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등을 주로 활용합니다. 참여는 주민자치위원이나 주민들 단체 등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주민자치와 자치분권에 의해 주민참여 예산, 주민자치의 전환 필요성 등 전문가들이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합니다. 방법은 읍면동 수요조사를 거쳐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전문가가 해당 읍면동 입증에 맞춰서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합니다. 도에서는 강사진을 구성해서 그 풀을 제공을 하면 읍면동에서 이제 교과목을 읍면동에서 우리는 일회랑 교과목을 좀 들어보고 싶다 하면 그렇게 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필요한 강사분을 초청해서 강의를 하면 이 도에서 강의 수당을 요구를 합니다. 깜짝 뭐가 튀어나왔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 연 12개 시군에 41개 읍면동이 참여를 해서 약 955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보통 1000명을 넘는데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조금 덜 했습니다. 두 번째로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 워크숍입니다.
이 워크숍은 주민자치위원분들이 모여서 역량 강화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작년에 당연히 코로나로 사실 못했고, 올해도 이제 코로나 상황을 보고 할 계획이고, 주로 1박 2일로 하고, 위원들이 모여서 주민자치 전문가 특강도 듣고, 우수사례 발표도 하고, 모의 주민총회 개최 등 주민자치 실무도 논의를 하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해외 연수도 2019년에 처음 생겼는데, 역량 해외 사례도 벤치마킹 필요하다 해서 처음 만들었는데, 그때 2019년도에 처음 하고, 사실은 작년에도 못했습니다. 올해도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일단 그런 식으로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주민자치회와 화학의장 마련을 위해서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이제 19년도에 1회 박람회를 했는데, 그때 고성군에서 했습니다. 이제 좀 넓은 장소에 각 지금 부스들을 설치해서 이제 사례도 소개하고, 그리고 부스 동아리 경연대회도 하고, 주민자치 우수 사례 발표, 그다음에 주민자치 분권 전문가 발표, 활성화 토론, 여러 가지 이런 활동을 해서 우수 사례 공유하고 화합회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작년에는 온라인으로 개최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그래서 여기에서도 활성화 토론도 하고 우수 사례 발표, 그다음에 이제 주민자치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우리 도 대표 습공이라는 캐릭터가 있거든요. 그분이 나와서 이제 주민자치위원과 질의응답하는 걸 이제 보여주는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골든벨이라 해서 퀴즈도 풀어볼 수 있게 참여할 수 있게 했고, 하여튼 참여가 생각보다 좀 많이 저희도 홍보도 많이 했지만 어쨌든 밴드나 뭐 이런 유튜브도 도움도 많이 주셨고 많은 호응을 좀 받았습니다. 숙범이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의 캐릭터 아니에요? 네. 숙범이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의 캐릭터 아니에요? 우리 또 네, 도 캐릭터. 죄송해요. 참고로 잠시 말씀 좀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이 도에서 이렇게 출세해서 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숙공은 우리 또 정부가 하는 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먼저 주민자치회 우수 선도 사업인데 올해 신규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목적은 이제 계속 말씀드린 대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확대되고 있으나 이름만 바뀌거나 그리고 뭐 몇 개가 했니 이런 식으로 양적으로 확대되는 것보다는 실제로 오면동의 주민자치 대표 기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 우수 선도 사업을 추진하여 그 성과에 따라 뽑은 주민자치회를 선정해서 우수 사례를 파급함으로써 주민자치회가 질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면 주민자치회 대상 우수 선도사를 발굴하고 그 사업을 추진해서 보험 주민자치회를 선정하고 이제 그렇게 홍보를 하는 사업인데 작년에 공모를 이제 했고 6개 주민자치회를 대상으로 소비 1억 2,5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성과 사업을 추진해서 좀 모범적으로 추진한 주민자치회를 2개 정도 선정해서 우수 사례도 보급하고 상장도 수여하고 평판도 제공할 계획이 있습니다. 선정 우수 사례를 보시면 지금 사업 추진 중인데 강원 용지동에는 수국과 함께하는 세대 간의 어울림 거리 조성, 옥남동에 생태마을 탄생, 환경 옥남 프로젝트, 그다음에 함안군 가야읍에는 세대 간 어울림 합창단 구성 힐링 음악회 개최, 상령군 남지읍에는 인문학을 담은 달빛 독서, 청소년 가족 체육기 등 공동체 회복, 고성군 삼리면에는 사랑의 꽃 채소 나눔 하우스 토용모장 조성 사업, 대창군 북상면화 수달래 서식지 환경 개선 및 수달래 축제 개최입니다. 보시면 전환된 그 당시에 이 사업을 공모할 때만 해도 한 21개 정도가 전환이 됐었는데 그게 그때도 장원이 더 다수였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 여러 시군에 골고루 선정을 하고 경험을 좀 쌓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질문인데요. 여섯 개 우수사례에서 사업을 진행했을 때 사업의 예산은 어떻게 된 건가요? 주민참여 예산으로 활용한 건가요? 다른 예산으로? 이거는 주민참여 예산이 아니라 우리 또비로. 따로 네, 또비로 이번에 올해 처음으로 한 이건 공모전입니까? 네. 이게 작년에 공모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21개가 있었고 13개가 신청을 해서 6개를 사실 예산에 맞춰서 다 해드리면 좋지만 그리고 이제 그 사업을 할 때 컨설팅도 했거든요. 공동체 협력 지원가분들이 작년에 이제 선발되신 분들이 이제 공동체 협력 지원가분들 중에서도 사실 분야가 좀 다르시더라고요. 주민자치의 경험이 있거나 주민자치에 조금 더 강하신 분들이 굉장히 더 많으신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이 이제 사실 더 많이 아시고 해야 컨설팅을 또 할 수가 있으니까 그때 대상되신 분이 한 6분 정도 됐거든요. 그게 다 이제 그 예상과 그 6분을 딱 맞아서 이렇게 컨설팅도 하고 선정할 때도 컨설팅하고 올해는 상황에 따라서 이제 주민 상황도 점검하면서 뭐 컨설팅이 필요하면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주민자치 지원단 구성 운영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올해 신규로 하긴 했는데 이제 목적은 계속 말씀드리는 대부분 초기 단계라서 주민자치 운영 발전 방안, 실무 등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 교육을 통해서 질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다음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게 목적입니다. 잘 들리십니까? 네. 네, 주민자치 지원단 구성은 이제 도 담당 우리 공무원이랑 그다음에 주민자치회 위원, 공권협의회 위원, 전남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 공동체 협력 지원가분들 해서 총 15분 정도로 구성하고 여기에서 이제 총괄 지원반, 컨설팅 지원반, 교육 지원반, 공동체 연계 지원반으로 나눠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운영한 내용은 기간은 4월부터 9월까지 할 계획이고 여기에도 지원 대상이 앞에와 같이 6개 주민자치회입니다. 이것도 사실 뭐 예산, 우리 도 예산에 맞춰서 하다 보니 도 예산과 그리고 또 공동체 협력 지원가분들 지원할 수 있는 분들이 그때 한 5분 정도 되신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6개 주민자치회를 지금 선정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원할 내용은 주민자치회 이제 단계가 조금 주민자치회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거든요. 성장 단계가. 그의 단계에 맞게 이제 컨설팅과 워크숍을 지원할 계획이고 컨설팅은 이제 공동체 협력 지원가분들 5분이랑 우리 주민자치회 위원분 한 분 총 6분이 나가서 하실 거고 주민자치회당 16분 나가는 걸로 일단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 1, 2회 정도 농공기 휴가철 제외하면 주 1, 2회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컨설팅은 그렇게 주 단위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역에 선정된 지역에 따라서 조금 모을 수 있는 데는 한번 이것도 다 코로나 상황과 좀 연결이 되지만 일단은 계획은 번역글 워크숍을 해서 참여자 컨설팅 결과를 서로 공유하고 토론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주민자치 지원단의 공권협의회가 교수분들 3분이 참여하실 건데 그분들하고도 컨설팅 결과도 같이 공유하고 그다음에 주민자치회마다 이제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분석도 하고 앞으로 추진 방향 논의 등 이런 식으로 단계를 올라갈 계획이고 그 다음에 우리 사회혁신 추진단에서 참여를 해서 도민 예산 학교를 운영하는데 그때 오셔서 주민참여 예산 제한 사업 발굴하는 그런 방법이나 이런 거를 교육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에서 마을 손해 포럼이나 찾아가는 마을 배움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럼 세 번째로 찾아가는 주민자치 지원 교육입니다. 이것도 올해 처음 시도하게 되는데 이 사업도 사회혁신 추진단과 협업하는 사업입니다. 목적은 여기는 이제 주민자치의 전환을 하려고 하는 읍면동을 대상으로 전환된 곳이 아닌 주민자치의 전환 예정 읍면동 대상으로 주민자치 교육과 마을 자원조사, 주민참여 예산 등 그런 방법을 가르쳐 드릴 수 있는 워크숍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추진계약은 이제 2022년 주민참여 예산 사업 신청 기간과 거의 관계가 있어서
추진 기간은 4월부터 6월까지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전환 예정 20개 정도 읍면동을 공모해서 선정하려고 시군의 읍면동 접수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법은 읍면동의 주민자치에 참여 희망하는 주민 한 50명 이내로 일단 그 구성을 하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우리 사회진단에서 지금 이제 위탁 업체를 지금 공모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선정이 되면 그 업체가 교육하고 컨설팅하고 이런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구성할 계획이고, 그래서 읍면동을 찾아가는 주민자치 교육 워크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추진한 내용은 말씀드린 대로 주민자치 교육과 주민 참여 예산 연계 지원입니다. 교육안은 1일차는 주민자치 이해랑 사례 회계, 주민총회, 마을자원조사, 의제 발굴, 마을계획 수립 등을 교육을 하고, 2일차에는 주민참여 예산을 위해 우수사례, 주민참여 예산 의제 발굴, 예산 찾기, 우선순위 선정 등 주민참여 예산 제안하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읍면동에 신청 받고 있습니다. 20개 정도 선정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주민자치 우수 사례입니다. 주민자치 우수 사례는 작년에 우리 주민자치 박람회 할 때 각 읍면동에서 우수 사례로 발표해서 최종 12개를 선정해서 상장을 수여했는데요. 그 12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대상을 받은 창원시 성주동은 제목은 이제 아이들을 품는 행복한 우리 마을 미래를 담는다의 내용이고, 내용은 이제 아빠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 프로그램 운영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그 지역의 특성마다 조금씩 핵심 문제가 좀 있을 건데, 여기에도 이제 기업체가 많아서 아빠가 이제 자녀와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아이는 사실 작년 같은 데 특히나 코로나로 인해서 좀 외롭게 집에 있고 이런 상황이 많다 보니까 주민자치에 주도해서 이렇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을 해서 이제 프로그램을 많이 발굴을 했더라고요. 건담, 감성 도자기, 독서를 만들기 등 학교 체험할 수 있는 거 하고 여행도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 지역사회가 많은 관심도 가지게 됐고 호응하게 돼서 이제 그때 우수 사례 최종 대상으로 선정된 사례입니다. 두 번째로 제우수를 받은 장려군남 지역 사례입니다. 다음 명은 유치마을 장방으로 문화마실 갑니다. 다음 내용은 유치마을 희망 나레터 조성 및 재능 나눔 리더 육성, 찾아가는 문화마실 활동입니다. 이 사업은 이제 건립은 아직 된 건 아니고 거기 이 사업을 추진하기까지 과정이 이제 우수하다고 해서 선정된 건데, 이 지역에서 문제는 아마 다 대동소이할 겁니다. 인구 감소되고 노인 인구는 증가하고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돌봄 기능이 제대로 되지 않고, 그다음에 그 지역의 특작물 농사가 발달한 지역이고 귀농 귀촌 인구가 많이 있는데도 정보는 부족해서 나눌 수 없다. 여러 가지 수요가 있다 보니까 그런 걸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뭘까 해서 이런 공간을 마련해서 지금 보시면 릴레이실, 공유나눔터, 교훈터, 마을사랑방, 아동돌봄쉼터, 공무주방 이런 식으로 구성할 이런 센터를 만드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은 장원시 창동 사례입니다. 다음 명은 잊혀진 성벽, 계곡산, 망호 등 산성 성벽을 찾아서입니다. 다음 내용은 성벽 및 주변 산책로 정비, 안내판 설치 등 산책길 문화해설. 이게 이창동의 역사와 문화가 좀 반동에 집약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도해서 계곡산에 있는 망호중 산성대가 이제 쓰레기나 이런 걸로 좀 묻혀져 있었는데, 그거를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도해서 발굴해서 이 정비를 하고 이걸 좀 알리자. 그런 의제가 돼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해서 지금 전후가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정비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주민들한테 알리고 이렇게 하면서 마을의 역사의식도 고치되고 안전한 산책길을 제공한 그런 사례입니다. 부산시 아주동 사례입니다.
생활 폐기물 종량제 봉투고 그물망 시범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종량제 봉투 보호 그물망 배부하여 깨끗한 그림 유지 조성. 이쪽에 까마귀 그림이 있는데 이 아주동 거리에 보시면 쓰레기가 이렇게 내놓으면 봉투를 까마귀들이 와서 까마귀 때 그렇게 만나보더라고요. 그 지역에. 그 지역만의 좀 문제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까마귀들이 자꾸 쓰레기 봉투를 뜯어서 거리를 완전 난장판으로 해놓으니까 이름도 생기고 이거를 좀 도시 미관도 제외하니까 이렇게 해결해보자 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이제 이런 안을 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주민자치가 그 봉투가 이렇게 봉투에 제출을 하면 봉투를 자꾸 뜯으니까 못 뜯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그런 계속 토론을 하면서 이게 그물망을 이렇게 하고 지금은 또 좀 더 보완되어 그물망보다 조금 센 거를 다시 이제 철조망 형태로 해놨는데 그렇게 자꾸 이제 개선해 나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이 도로변에 위치한 상가를 직접 방문해서 동참하도록 협조하고 이렇게 주민자치위원님들이 많은 활동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깨끗한 거리가 조성되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섯 번째로 밀양시 내 이동 사례입니다. 다음은 스토리가 있는 아랑나비 거리 조성 사업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나비 조형물, 조명시설 설치, 벽화 타일 제작 및 붕괴 날기 등 나비 거리 조성. 지역 랜드마크인 영남루에 이제 아랑전설이 있는데 그 아랑전설과 연계해서 스토리가 있는 내일 동안의 이미지를 우리가 부각하자. 근데 그런 게 아마 예제로 선정이 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자꾸 단계적으로 늘려나갔더라고요. LED 조형물 가로등 나비 모양을 설치하고 지금 모양이 나오는데 그다음에 꽃시계 조형물, 나비 벽화 타일, 아랑나비 문패 달기, 나비 모양 우편함 보급 등 그렇게 계속 확대해 나가서 그 마을의 이미지를 만든 사례입니다. 여섯 번째로 양산시 양주동 사례입니다. 작은 나눔 함께 실천해요. 양주동 행복 나눔뱅크입니다. 보시면 이제 저소득층이나 복지사각지대 해당 자간에 다수 거주한다. 이렇게 자간을 해서 작은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물건이든지 뭐든지 좀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네, 그런 게 예제로 선정이 되고 그래서 마을 주민과 기관 사회단체 등에서 나눔뱅크라는 그런 도시를 만들어서 물품을 수시로 기부하고 전 주민이 참여해서 이제 저소득층이나 복지사각지대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실천한 사례입니다. 장원시 풍호동 구독사 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풍호동 만들기. 고령화 문제는 다 거의 대동소이한데 여기서는 이제 1인 가구 증가해서 구독사 사례가 증가한다는 문제점을 예제로 해서 홀몸 노인 특화 대책 및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그래서 구독사 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풍호동 만들기를 선정하고 정기적으로 가정방문 구독사, 가정 예방, 노배장 판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래서 선제적 대응 맞춤형 지원을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고성읍 사례입니다. 고성 작년에 이제 코로나로 엄청 그 마스크가 엄청 없어서 부족 현상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코로나19도 문제 없다. 우리 지역 위해서는 바로 우리 자치회 이렇게 해서 마스크를 주민자치회 중심으로 직접 제작하고 만드는 과정도 온라인 밴드를 통해서 고성분 밴드가 있는데 직접 강의도 하고 어쨌든 제 주민자치회 중심으로 많은 활동을 하고 주민 참여를 끌어내서 이제 마스크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사례입니다. 진주의 이현동 나불천 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나불천 환경 개선과 숲길 만들기, 마을 학교 연계하여 어린이 협동 던지기 행사 등을 했습니다. 나불천 주변 자연환경 정비로 주민 쉼터를 제공하면 좋겠다는 이제 그런 게 예제로 선정이 돼서 그런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거기에 따라서 하나하나 이제 그 사업 계획을 잡아서 잡초 제거하기, 가로등 설치해서 안전 문제를 해결하고 그다음에 꽃길도 조성하고 학생과 위원, 학부모 참여해서 나불천을 또 정화하기 위해서 그 기업공을 만들어서 던지는 그런 행사도 하고 단지 부리고 홍보, 마을 학교는 연중 운영하고 그런 사례입니다.
그다음에 거창군 폭삭면 사례는 사진이 이제 마땅한 게 없어서 못했습니다. 이건 흔히 이제 접하는 문제인데 쓰레기 분리수거 및 일회용 부재로 완동. 지역의 이미지가 청정자연 이미지인데 그 이미지에 맞게 환경 보전 활동을 하자 해서 환경의식 개선을 위해서 그 마을마다 내에서 교육을 하고 집합교육도 실시했고 이제 마을 소각장 등 꽁트를 꽃밭으로 16개 지역이 만들고 그다음에 세대별 분리수거 용기를 그룹세대에 제공하고 재활용 기타장 설치 및 정비를 해서 환경 정비를 한 사례입니다. 나의 문 창습면 사례입니다. 주민이 직접 만드는 깨끗한 창습면. 이것도 쓰레기 문제인데 이제 불법 쓰레기 유전 투기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왼쪽 사진 위에 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해 보자 해서 주민자치위원회 중심으로 환경정화 캠페인을 실시하고 그다음에 쓰레기 배출 지점 69개소의 안내판과 또 지도를 제작을 해서 공부하고 그다음에 지금 보시는 오른쪽에 보시는 대로 양심의 거울을 설치해서 여기는 상습 불법 투기 지역 5개소에 양심의 거울을 설치해서 이제 불법 투기 금지를 생각심을 고취하고 환경을 정화한 그런 사례입니다. 12개 마지막 사례입니다. 용지동 사례인데 전통장 담그기와 연계한 전통놀이 체험놀이터 조성. 이거는 이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안에 주민자치위원회 이런 걸 전통과 관련된 걸 보고자 해서 주민자치위원회 주는 기구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으로 장 담그기를 통한 전통문화체험 제공하고 우리 목도리의 수성을 홍보한 사례입니다. 이 사례가 다문화 가정과 젊은 세대 참여로 교육 간 소통의 장을 조성하고 세대와 문화 간 공감대 형성에 기여한 사례입니다. 이상으로 우수 사례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